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트럼프의 관세 철회가 나왔지만 시원찮은 코인의 반등에 속상해하실 투자자를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상은 다들 하셨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조금 빨리 트럼프의 관세 철회가 나왔던 것 같고요. 역시 그러면 미국 증시가 반등할 거라고 예상은 하셨겠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덜 오르지 않았나. 좀 화려하게 예전에 4월처럼 작년 4월처럼 오를 줄 알았지만 뭐 떨어진 게 좀 적어서 그런지요. 조금 소폭 제가 느끼기엔 소폭 상승이었다. 이거 적어도 국장에 비교하면 조금 덜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죠. 근데 예상보다는 좀 빨리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요. 무력은 쓰지 않겠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살짝 훅 반등이 나왔었고요. 근데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이 관세 철회는 SNS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월 1일자로 유럽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겠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서 조금 안도 랠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공짜로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그린란드 통째로 내놔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지만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미국이 광물에 대한 채굴권을 내놔라. 그린란드 나도 히토류도 개발하고 뭐 천연가스도 개발하고 하고 싶겠죠. 요거 내놔라. 그리고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토 국가와 함께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뭐 중국과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요거 우리도 하겠다. 요 두 개는 뭐 이쯤은 나눠 갖지 이렇게 하니까 워낙 센 걸 얘기했다가 작은 걸 얘기해서 그런지 아무튼 뭐 유럽과 좀 대화가 잘 된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랜만에 다시 리딩방을 오픈한 게 아니냐. 과거에도 주식 사기 좋을 때 하면 실제로 막 반등이 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떨어졌는데 뭐 본인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했겠죠. 그렇지만 그 떨어진 거는 과거에 오른 거에 비하면 조적지열이다.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짧은 시간 내에 다우존스가 10만 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현재 다우존스가 한 4만 9천 정도 되니까요. 이 무거운 다우 지수가 뭐 짧은 시간 내로 2배까지 띄우겠다는 뭔가 또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분은 뭐 주식 시세도 매일 체크를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코인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태가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럽게도 종료가 됐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국장 코스피가 5,000피에 드디어 도달을 하면서 뭐 파티를 하고 난리고도 아닌데요. 안타까운 거는 코인을 조롱하는 이 수준이 만약에 이게 차트로 표현하면요. 업계에서 거의 정점 수준이 아닌가 정말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런 코스피 전광판에 이제 사람 얼굴만 나와도 조금 뭐 호재다, 좋다, 많이 올랐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빵빠레를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요. 사실 이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피땀 눈물 시간이 걸렸을 텐데 오히려 저는 축하를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르면 뭐 상대방을 깔보고 특히나 코인 하시는 분들 깔보고 뭐하러 그거 하고 있냐 이런 조롱이 좀 많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뭐 기사나 사진 아마 여러분들도 오전에 진리도록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사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아직도 코인 아니 하면서 증시로 머니 무브가 뚜렷하게 들어가고 있다. 코인의 거래액이 6개월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제가 느끼기에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식, 특히 국장의 예탁금, 뭐 비투, 뭐 레버리지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나요? 어, 1년 전쯤에도 보셨고요. 21년도 4월에도 봤습니다. 이때 당시는 업비트 하나의 거래량이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을 완전히 뛰어넘었었습니다. 24년 11월이니까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죠. 1년하고도 2개월 전에 업비트 하나가 코스피, 코스닥을 다 이겨먹었다. 그리고 21년 4월 달도 코스피와 코스닥 합친 거래량과 업비트가 맞먹었다. 왜냐면 21년 4월은 코스피 코스닥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맞먹었으니까 어마어마했었다.
근데 상황이 완전 지금 뒤집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제 기준이네요. 1월 2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깜부 치킨이 그 회동이 있었던 그때 샀더라면 지금도 삼성전자 44% 수익을 거뒀고 현대차는 요새 어마어마하죠. 두 배가 넘게 올랐으며 반면에 지금 미국 주식은 생각보다 못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뭐 AI의 뭐 스토리지라든지 뭐 원자력 쪽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그 작은 쪽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들 이때만 샀어도 뭐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리고 삼성전자 판 사람들 뭐 청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이거 제가 최근에 댓글로 들었던 얘기 같거든요. 당신 팔아서 크크크 막 이렇게 조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투자자를 위한 조롱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다. 근데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 때도 분명히 비웃으셨거든요. 근데 팔 때도 비웃으시더라고요. 팔 때 비웃을지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 예상은 못했는데 아무튼 비웃으셨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살 때도 비웃고 팔 때도 비웃는다면 제가 느끼는 투자 점수는 100점은 아니지만 70에서 80점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만족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얄미운, 뭐 조롱하는 사진 어쩔 수 없이 이분보다 더 강력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어, 제가 했던 얘기를 해야지 남의 얘기는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샀던 얘기를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2월, 11월, 12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지금쯤 좀 사면 좋겠다. 제가 평단을 계산해 보면 한 5만 원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5만 5천 원쯤부터 사서 사자를 잠깐 보긴 했지만 아무튼 평단은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 코인 방송에서 코인 뭐 이 국장 자체가 지금 장례식인데다가 그것도 제일 재미없는 차라리 하이닉스를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를 얘기하니까 당연히 뭐 조회수도 형편없고 뭐 크크크 하면서 뭐 조롱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코인의 조롱을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제가 느낄 때는 1년 전에 국장 조롱 수준이요 전 국민이 하던 거라 지금 코인 조롱과는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탈출은 지능순이다. 국장 다 이제 도망가셨죠. 원금을 바친다. 뭐 미장은 세금을 바친다. 그리고 3000% 가도 국장 그런 거 안 산다. 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희 댓글에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 제가 아는 최선이니까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정확히 1년 뒤에 한 뭐 작년 말 정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삼성전자 얘기 좀 그만해라. 듣기 싫다. 지난 걸 뭐하러 얘기하느냐. 뭐 배 아파서 그러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경험을 제가 했던 경험, 우리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경험이 있어야 이 원리를 알아야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 거 얘기하면 뭐하러 해? 뭐 리플 얘기 뭐 7년간 뭐 300원, 400원, 500원 이거 얘기 뭐하러 해? 이더리움 조롱받았을 때 뭐하러 해? 아니요.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1년 전에 얘기를 했더니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로부터 많이도 아닙니다. 지금 2달 정도 지난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를 분할 매도했었거든요. 막 놀리시더라고요. 뭐 9만 원에 팔았대요. 크크크크 막 하시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할 매도를 했고요. 저는 9만 원대부터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9만 원대는 많이 판 게 아니라 항상 분할 매도는 위로 갈수록 많이 파는 게 정석인 거 아시죠? 그래서 9만 원대는 뭐 3개 팔았다가 뭐 4개 팔았다가 또 올라가니 5개 팔았다가 이렇게 했다가 10만 원대로 넘어가네요. 이 10만 전자면 그래도 10개, 그리고 20개, 30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1만자를 보내요. 야, 이거는 기회다.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30개, 60개, 90개 이런 식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평단을 잘은 모르겠지만 뭐 10만 원대 후반 어디쯤에 다 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팔았냐 크크 하면서 뭐 또 엄청난 조롱을 댓글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야, 이거를 놀리는 사람이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15만 원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거는 제 주 종목이 아닙니다. 저는 해지 자산으로 들고 있었어요. 주 종목이었으면 뭔가 더 공부를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해지 자산이 뭐냐면요. 남들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걸 해지라고 합니다. 물론 오를 때도 덜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이나 뭐 비트코인도 요새 재미없다고 안 하시잖아요. 해지는 그냥 덜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지금 2배 이상 올랐다는 거는요. 제 기준으로는 엄청난 성공인 겁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저는 대성공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종목도 아닌데 해지 자산이 예를 들어 달러를 들고 있는데 이게 두 배 튀었다.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2배 튀었다. 저는 굉장한 성공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돈으로 뭘 했는지 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돈으로 제가 뭘 하고 있냐면요. 이 중에 일부는 아직도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10% 정도를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초반에는 비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하다가 그다음 이더리움, 뭐 도지도 좀 산 것 같고요. 솔라나나 XRP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비트 이더 비중이 높았고 어제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을 뭐 한 개 넘게 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좋은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으니까 뭐 물론 옛날 가격 보면 못 사죠. 이게 뭐 400 그래도 한 30, 40 하더라고요. 이더리움 기준으로. 그럼에도 즐겁게 저는 확신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점이라는 뭐 나름 이 조정이라는 확신이 있고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즐겁게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얘기 드렸잖아요. 아이렌이라는 주식도 이거는 분할 매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방 매수 그냥 저는 이거 한 번에 다 질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이게 워낙 이제 중소형 주다 보니까 막 올랐다 떨어졌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그때 산 이후로 제가 보니까 뭐 한때 50%까지 갔다가 현재 떨어져서 한 40% 정도 수익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은 걸로 해지 자산을 또 샀습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시겠지만 현금은 남겨두면 그냥 막 한 방에 다 질러버리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뭔가 해지 자산을 사서 뭐 이걸 나중에 팔아서 떨어질 때 사는 한이 있더라도 환전을 한이 있더라도 뭐 예금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뭐 금도 거래소 가가지고 막 힘들게 나름 이 파는 게 좀 귀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지를 사놔야 조정 기간을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팔아서 했던 것들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를 빨리 팔아가지고 아이고 아쉽다 뭐 이럴까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요. 정말 땡큐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증명될 때까지 아직 증명이 안 됐죠. 크립토는 완전히 제가 볼 때 지금 바닥 근처를 헤매고 있고 지금 국장은 파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랑 이 엄청난 저점을 비교하면 당연히 뭐 조롱을 하고 할 수는 있겠죠. 증명의 시기가 안 왔으니까. 그러나 코인도 결국은 증명의 시기가 올 텐데요. 증명될 때까지 나를 오래 뛰게 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줬잖아요.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는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던 건데 그래도 막 놀리시더라고요. 자, 근데 반대로 지금 포모 속으로 뛰어든다? 파티 속으로 뛰어든다? 이거는 제가 많은 수업료를 내고, 이건 수업료를 어쩔 수 없이 내야 됩니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더 올라도 참혹한 결과,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오르는데 내가 참혹한 결과가 나오는지 수업료를 많이 내셔야 깨달을 수 있더라. 결국은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요. 행동으로 해보지 않으면 안 되더라. 분명히 더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도 참혹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대참사는 폭락 시기, 막 조정 시기, 막 아무도 없는, 관심 없는 이 시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폭등 시기에 씨앗을 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폭등 시기, 포모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참사는요, 조정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폭등 시기에 태어나고, 또 이렇게 들어온 돈이 이 업계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포모에 들어가는 돈으로 이 업계가 지금 파티를 벌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막 1월 달 들어가서 막 국장에 엄청난 돈을 집어넣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업료를 낼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거든요. 뭐 저를 뭐 또 놀리시고 조롱하실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제가 많은 수업료를 내본 결과 위험하다, 위험하다. 더 올라도 잃을 수 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코인, 영광의 시기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긴 온다. 뭐 그 증거를 또 보여드려야겠죠. 지금 코인 이슈는 많이 묻혀버린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보스 포럼에서요, 끊임없이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클래리티 법이 계속 화두에 오르고는 있는데, 코인베이스 CEO와 프랑스의 중앙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넣고요. 또 설전을 벌였더라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그래도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보여진 것 같은데, 뭐 코인베이스 CEO는 이자를 줘야 된다. 사용자들도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뭐 중국도 CBDC에 이제 이자를 준다. 근데 프랑스 중앙은행 여기가 정말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이자를 지급하는 이 코인은 전통은행 시스템의 리스크를 처리한다. 뭐 본인의 이제 대출 예대 마진이 깎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게 이제 번져서 비트코인 얘기로까지 갔더라고요. 암스트롱은 중앙은행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독립적이다. 당신들 마음대로 막 통제하잖아.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니까 프랑스 총재, 이 중앙은행 총재도 이거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도 좀 치열하게 공방이 있긴 한데 이 얘기도 묻혔던 것 같아요. 그 그린란드 관세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겠지만 곧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길 바란다라고 좀 독촉을 하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안팎으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세계 1위, 2위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좀 조용한 가운데서도 코인 마케팅을 멈추지 않고 있는 내용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위 자산 운용사는 블랙락이잖아요. 또 오랜만에 26년 테마별 전망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인공지능과 뭐 에너지, 인프라 뭐 이런 데에 엄청난 열광을 하고 있는 거 안다. 블랙락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도 여전히 주목도가 높다. 주목하셔라 이거겠죠. 특히나 크립토랑 토큰화는 올해 중요한 테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RWA 시대가 오면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양한 자산에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다. 뭐 주식도 토큰으로 사고, 뭐 채권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결국 이거 이뤄낼 거라는 겁니다. 블랙락의 강한 의지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뜻밖에도 하나의 코인을 또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더리움이 토큰화 성장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을 뭐 고속도로를 깔든 자산 토큰화를 깔든 디파이를 하든 아무튼 이더리움은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랙락은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요. 오랜만에 2위 그것도 크립토를 싫어하는 2위 자산 운용사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수 추종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뱅가드가 최근에 스트래티지를 무려 1조 원어치나 매수를 한 걸로 이제 뭐 시장은 술렁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아무도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에 넣어야 되니까 뭐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샀다라고 하는데요. 자, 참고로 뱅가드는요. 크립토를 싫어하지만 스트래티지의 압도적인 1위 대주주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도 한 9%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락은 한 5에서 6% 들고 있으니까 지금 뱅가드가 오히려 격차를 벌인 것 같아요. 스트래테지를 굉장히 많이 들고는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왜 나왔느냐? 일단 공시 시점을 보면요. 2일에 걸쳐 나왔더라고요. 1월 16일에 일단 나 스트래티지 한 5.5억 불 정도 샀어요. 그리고 1월 20일이 되니까 2.2억 불 정도 더 샀어요. 라고 이제 공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샀을까요? 지금 이 13F가 좀 빨리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25년도 4분기에 산 거를 이제서야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5년 4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월 10일 날 JP모건이 스트래티지가 MSCI에서 빠진다는 그 퍼드가 정점일 때
딱 절묘한 시점에 이분들이 스트래티지를 많이 또 본인의 인덱스 펀드에 담았더라고요. 뱅가드가 인덱스 최초로 개발한 회사니까 좀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번 그럼 이들이 얼마나 잘 샀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이게 스트래티지의 차트입니다. 한때 543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엄청 떨어져서 막 145 찍었다가 한 150, 160 언저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빨간 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이제 다 알고 있는 일대 주주보다도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일대 주주가 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구간을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봤거든요. 물론 떨어졌을 때 샀으니까 잘 샀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점에 못 샀네요. 그쵸? 뭐 10월 10일 돼서 이제 막 떨어질 때 샀을 거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 바닥은 못 잡았다. 그러면요, 뭐 이 바닥을 못 잡았다. 뭐 비싸게 샀으니까 뱅가드를 가지고 놀리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크크크 하면서 저것 봐라, 저거 물렸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워런 버핏도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거 샀을 때 저 위에 산 게 밝혀지면서 사실은 물린 거잖아요. 버핏도 그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버핏을 놀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만하면 잘 샀다라고 하면서 뭐 박수를 쳐줘야 될까요? 저는 지금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코인을 조롱하시는 분들은요, 똑같은 겁니다. 1위 자산운용사 블랙락과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를 저것들 보래요. 저거 망해가고 있는 거 계속 사고 뭐 좋다고 하고 있고 물렸다. 놀리시는 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맞는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왜 조롱받을 때 사라고 할까? 좀 진부한 얘기지만 AI의 팩트 폭력을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조롱받을 때 사야 할까요? 첫째, 가격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비웃는다는 거는 이미 실망한 매물이 쏟아져 나올 만큼 다 나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치가 최저다. 기대치가 조롱받으니까 바닥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좋은 소식이 들려도 나중에 주가나 가치는 폭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중과의 차별화가 되셔야 됩니다. 투자해서 대중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조롱을 견디는 외로운 용기가 수익의 원천입니다. 이거는 다 이해가 되시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느 단계, 특히 크립토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뭐 1년도 넘은 것 같네요. 칵테일 이론, 피터 린치의 칵테일 이론 4단계 얘기 한번 했다가 제가 엄청나게 조롱을, 비웃음을 당하고 막 욕 먹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은 좀 바꿔봤습니다. 존 템플턴을 조롱하시진 않겠죠? 자, 이분이 투자의 전 과정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문구를 얘기를 해서 소개해 봤습니다. 1단계,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 이게 1단계. 2단계, 회의 속에서 자라며 2단계. 3단계는 낙관 속에서 성숙하며 4단계, 행복 속에서 죽는다. 1단계에 나타나는 증상 한번 볼까요? 이 비관과 조롱 단계. 그걸 왜 사? 망했어. 누가 포함이 돼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단계 회의. 회의는요. 반등이 찔끔찔끔 나오고는 있는데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곧 떨어지겠지라고 의심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낙관. 역시 이게 최고야 라고 모두가 인정할 때. 그 악플이 없고요. 뭐 막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이제 낙관할 때 좀 위험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행복, 뭐 유포리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사면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달려들 때 파티는 끝납니다. 이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투자자 전설 존 템플턴이 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내가 투자하는 코인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주식 다 생각을 해보시란 겁니다. 한국 주식은 어디에 있고 부동산, 금, 은 본인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게 어느 단계에 있을지를 한번 깊이 깊이 고민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